날짜 몇 개나 장소 몇 곳만 추가해도 독자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줄거리를 쉽게 파악하게 되고요. 또 이야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은 리딩 브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말하듯이 쉽게 쓰기와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즈와 함께 해주세요. 1.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입니다.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언급하면 독자들이 그 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 인생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적는 거죠. 예를 들어 IMF 시대의 일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역사상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과 자신의 사연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날짜 몇 개나 장소 몇 곳만 추가해도 독자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줄거리를 쉽게 파악하게 되고요. 또 이야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로 읽어드릴 글은 용감한 아들인데요. 이 이야기는 2011년 일본 혼슈에서 발생한 강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즈음에 저의 아들이 벌였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쓴 글입니다. 사건 직후에 이걸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로 아수라장이 된 일본의 공항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들은 일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히려 19일 토요일에 나리타행 비행기를 탑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일궈나는 사랑에 대해 쓴 글인데요.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용감한 아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1년 3월 11일 금요일이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일본에서 터져나왔다. 일본 혼슈의 북동쪽 해안에서 9.0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지진성 해일인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놀란 아들은 걱정이 되어 일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던 그녀가 어어 하며 놀라는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곧이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다. 아들은 거의 정신을 잃는 지경이 되었다. 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딱히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중략. 그런데 퇴근한 아들이 갑작스런 충격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19일 토요일에 일본행 비행기를 탈 것이며 이미 항공기 예약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아니,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은 앞다퉈 귀국하느라 난리가 난 이 마당에 오히려 역으로 스스로 그것도 기꺼이 그 난국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단 하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용감한 기사가 되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물론 친구가 있는 도쿄는 혼슈와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긴 했다. 허나 언제 어디서 여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다 큰 아들을 말리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들은 그렇게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도 돌보지 않는 아들의 진심을 주제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 구현을 위해 9.0 강진의 위급함 속에서 일어나는 아들이 무모하면서 용감한 행동을 소재로 했습니다.
여기에 2011년 3월 11일과 도쿄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사실감을 줌으로써 신뢰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큰 2번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전반적인 줄거리 작성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